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겨레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0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녹음 좀 해놔. 이런 소리 있잖아. 아, 그걸로요? 이런 그 동물 같은 그런 귀여운 소리들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바쁘게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민원연 소식지에 낼 인터뷰 때문에 저희가 민원연 회원이 되시면 어마어마한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받게 되는데 책이라기보다는 소식지죠. 뭐 이렇게 한겨레 20일 같은 그런 월간지. 느낌의 월간지를 저희가 드리는데 거기에 맨 앞장에 표지 모델이 되는 분은 항상 민원연 회원이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이제 그 한 달에 한 분씩 찾아봬요. 근데 이번 달에 이제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사장 저희 당연히 오래된 회원이에요. 그래서 말지 기자 출신이시죠? 네, 저희 말지 기자였기 때문에 애초에 태생부터 민원연 분이시죠. 그 분을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아침에 만나가지고 뭔가 희망찬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요. 저도 가기 전에는 좀 마음이 많이 다운됐었는데 또 듣다 보니까 나보다 늙은 사람이 참 희망지군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나도 다시 희망을 가져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왔습니다. 희망 전도사를 네, 만나보셨나요? 희망 전도사 뭐 사랑꾼 뭐 이런 그분이 제목이 새로 나온 책 제목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물어본 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은 이해가 간다. 이게 말이 충분히 가능한 말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근데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랑은 네가 결정하면 되지. 뭘 그거를 물어보냐? 내가 그랬지. 왜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있을까? 이거에 그냥 그거를 뭐라 그러냐? 이렇게 라임을 맞추려고 이 첫 번째 책하고 라임을 맞추려고 한 거냐?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한 말이냐? 보통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약간 행복하지 않아라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거의 또 다른 제목은 우리도 실천할 수 있을까? 였대요. 그런데 사랑은 실천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사랑은 실천하라는 얘기군요. 네, 하지 말 뜻이래요. 마음만으로 하지 말고. 네, 사랑을 실천하라 된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 그래서 내가 네. 사랑꾼 행복 전도사의 사랑꾼이 오연호 선배를 보면서 저는 항상 그분이 진짜 이제 깡시골에서 자라난 아주 그냥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말하는 촌놈에다가 말지 기자를 했으니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말지 진짜 월급 정말 척박한 그런 말지 기자를 하면서도 꿈을 꾸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다면서 자기를 미국 특파원에 보내달라고 말지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미국에 가서 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불가능해서 가능을 그냥 막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마이뉴스를 만들고 오마이뉴스를 만들어서 도대체 저런 인터넷 언론 한다고 뭐가 될까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140명의 상근자가 있는 그런 잘 큰 컸잖아요. 네, 그런 큰 회사를 만들고 1세대 인터넷 매체잖아요. 거의 신기원을 열었죠. 그리고 요즘은 책을 써가지고 강연하러 돌아다니고 또 자긴 대안학교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학교 교장 그러니까 이사장이고 되게 다양한 제2의 제 삶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희망이 좀 생기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라고 하는데 왜? 자, 이 내용은 민원연에 가입을 하시면 너무 많이 풀어주고 있군요 지금. 아니, 그 소식지로. 내용은 소식지로 듣는 것은 아마 되게 또 다른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간에 굉장히 저는 뭐 여러 가지 고민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미디어 스크랩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PD저널의 기사인데요.
종편도 외주 프로그램 의무 편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동안은 의무 편성이 아니었나 봐요. 편성 의무가 없었던 거죠. 네네. 뭐 몇 %로 해야 한다. 네. 외주 제작 비율을 지금 이런 게 다른 방송사들은 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상파 네. 3사, EBS까지. 종편만 없었네. 네, 종편만 그런 의무 비율이 없었던 것인데 그거를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표적인 비대칭 규제라고 해서 뭐 이거는 다 하게 하면서 저거는 다 빼주는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의무는 다 빼주는 네.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특혜는 다 주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이 비대칭 규제지 또 하나의 특혜죠. 그런 외주 제작 편성 의무를 면제해 주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환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서야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건데 지금 종편 출범한 지 8년이 됐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 시장에서 자리 못 잡았으니 계속해서 이런 특혜를 줘야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장에 자리 못 잡았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지난 7월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허욱 부위원장이 이미 종편의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5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이구야. 추가 부담은 없지 않을까 싶다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실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종편도 납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낮춰야 되는 거예요. 좀 너무 많은 거예요. 외주 제작 비율이. 그럼 보니까 KBS가 1TV가 19%, 2TV가 35%, MBC, SBS가 32%, EBS가 16%인데 네. 종편 4사는 43에서 53.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외주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아마 자체 제작하는 거는 그 생방송을 하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밖에 없을 거예요. 거. 예. 우리가 맨날 비판하는 거.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간 광고 관련된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걸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은 중간 광고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방송사들이. 네.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 기사인데 중간 광고 찬성 더 많다는 여론조사 믿어도 될까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자, 보니까 방송협회의 국민 41% 지상파 중간 광고 찬성, 28% 반대라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연합뉴스가 낸 바 있고요. 또 방송협회의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라는 내용을 또 KBS가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방송협회가 지상파 중간 광고 찬성 여론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14일에 발표한 건데요. 방송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것을 막 열심히 이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송협회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한류 재창출 등의 목적으로 지상파 중간 광고에 찬성하는지 묻자 찬성이 41%, 반대가 28.1%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되게 질문이 웃기네요. 그러니까. 한류 재창출의 목적. 그걸 왜 붙였을까? 중간 광고를 찬성하는지 여부만 물어야지. 그렇지. 거기다 수식어를 왜 달아요? 한류를 재창출할 거야? 이게 한류를 재창출하는 목적의 중간 광고인지 시청권을 침해하는 중간 광고인지는 네.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조사 결과를 볼게요. 지난달에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지상파 중간 광고 반대 의견이 60%, 찬성 의견이 30%에 그쳤거든요. 근데 왜 동일한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질문 내용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틀려먹었다. 네. 리얼미터 조사는 현재 하나의 TV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중간 광고를 케이블 TV, 종합 편성 채널 등만 할 수 있고 KMS 등 지상파 방송은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상파 지상파 방송에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죠. 담백하게. 방송협회는 뭐라고 했냐? 지상파 방송이 중간 광고 수익 전액을 제작비에 투입해 국가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한류 재창출을 위한 목적에서 중간 광고를 실시하는데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물었답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서두가 기냐?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고 선전이죠. 광고 선전이죠. 아니 이거는 거의 있잖아. 우리가 선거운동할 때 여론조사 묻는다고 전화해가지고 막 무슨 어떻게 하는 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일종의 홍보야. 거의 그거랑 똑같은 거지. 아니 근데 질문이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은 중간 광고로 들어온 돈은 반드시 한류 재창출을 위해서만. 한류 재창출을 어떻게 해? 한류를 창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창출하겠대. 있는 거 써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를 받아? 네.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아무튼 중간 광고 수익 전액을 제작비로 투입한다는 전제를 갖고 이를 통해 한류가 확산된다는 효과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어버버버 해가지고 아니
그러시든지 이렇게 그러세요.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그러시든가 뭐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반대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좋은데 쓰겠다는데 그러세요. 그렇게. 참 진짜 어이가 없는 이런 여론조사는 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재밌다. 지상파 방송이 중간 광고 수익 전액을 양질의 드라마, 예능, 교양, 다큐 등의 제작에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한다면 지상파 방송 중간 광고 실시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네. 제작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는 35%가 찬성하고 33%가 반대를 했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비슷하네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방송협회는 찬성이 약 2%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지만 사실 이런 2% 차이는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3.7%포인트입니다. 의미 없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수치예요. 2% 높은 거는. 원래 보도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우열을 가리는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간에 지상파가 적극 투자 의지를 밝혔는데도 찬성 응답이 과반을 점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의미심장하다. 그렇죠. 금준경 기자 기사 잘 써요. 네, 이게 문제야. 이런 기사가 나와야죠. 네. 제대로 된 이런 식으로 질문할 거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죠.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경쟁력 하락으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빨아야 되는데 중간 광고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시청자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중간 광고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딴 식으로 질문할 거면 이런 식의 질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반대하지. 아무튼 굉장히 재밌네요. 우리 한 몸으로 열일하시는 금준경 기자 오늘도 한몫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며칠 묵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바빠가지고 다른 내용 전해드리느라고 이 기사를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이것도 미디어오늘 기자 정철웅 기자 글입니다. 기사와 광고 구분 안 하면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 그런 신문법 개정안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대표 발의되었다는 건데요. 2천만 원? 네. 그런데 발의만 되었다는 것이지 꼭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못하게 하려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김병욱 의원 말은 현행법에 따르면 신문과 인터넷 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 책임자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신문협회가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과잉 규제 그러면서 폐기를 시대의 변화에 역행한데 폐기 의견을 냈습니다. 아니면 시대의 변화는 막 섞어서 하는 게 지금 시대의 요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독자들을 광고와 기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그게 시대 흐름입니까? 그럼? 그게 시대에 앞서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시대 흐름이지. 자, 이 사람들 주장은 국내에서 네이티브 광고, 애드버토리얼 광고 등이 독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전달 형태로 그리고 신문사의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해가는 상황에서 이 뒤에 있는 말은 맞아. 지네들의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상황에서 이 같은 변화를 봉쇄하는 차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며 과도한 규제다. 뭐에 대한 차별이죠? 자기들을 차별하는 거, 자기를 괴롭히는 거. 광고를 못하게 하니까. 아니 지금 애드버터리얼하고 네이티브 광고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할 때 명확하게 구분해서 광고라는 걸 명시하라는 얘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표시를 하세요. 지금은 거의 눈속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자율 규제 장치가 다양하게 작동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악성 광고를 근절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충족되고 있다. 안 충족됐다니까요. 참 나온 이런 주장을 정말 신문협회 정말 부끄럽습니다. 현실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현실을 모르시나 봐. 요새 모든 신문사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사 중간이나 기사 다 읽은 다음에 하단에 여러 가지 배너 광고가 있죠. 거기 보면은 대부분 이거는 뭐 진보주고 보수주고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배너 광고에 몇 개는 자기네 기사인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상한 제목이 섞여 있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 거기 옆에 거의 안 보이게 흐릿하게 AD라고 표시해놨어요. 조그만하게.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표시는 나름대로 해놓은 거예요.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언론사의 기사인 걸로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높다는 거예요. 특히 예. 뭐 많이 본 기사 그럼요. 이런 거 거의 많이 무조건 올라가 있어요. 많이 클릭한 기사 딱 보면 예. 거기에 예. 기사들 사이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걸- 그걸 왜 누가 많이 볼까? 그거를 그거를 많이 눌러놨나? 많이 봐서 올려놓은 게 아니죠. 많이 봤다고 그래서 올려놓은 게 그냥- 아니죠. 그냥 올려놓는 거죠. 클릭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그래서 기사인 줄 알고 눌렀다가 저도 그런 적 눌렀다가 누르면 팝업이 막 그냥 아무튼간에 이런 거는 완전히 그 독자에 대한 어떤 권리의 침해죠. 예. 자, 이제 그만하고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죠. 예, 네. 예. 아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신문협회 다니기도 참 힘들겠어. 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 아까 방송협회도 그렇고 참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협회가 말을 참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협회 이기주의 그거를 위해서 참 그 입장을 가지고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상상해 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 민원연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특집.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오, 이것도 뭡니까? 네, 우리 아이가 어떤 놈이 또 달라졌을까요? 우리 아이가 누굽니까? 방심인데. 방심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 달라 이게 특집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확 달라지진 달라진 게 아니라 조금 아주 조금 약간 구색 맞추기식으로 구색 맞추기. 보여주기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약간의 심의에서 조금의 변화가 최근에 보였다. 아, 그래요? 이겁니다. 예. 네, 네. 저희 압박이 통한 겁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시민 방심위의 쾌거라고 보고 있죠. 제가 그렇죠? 그런 거 좀 헷갈린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김어준 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다 내가 한 거라 그래야지. 막 이러면서 네, 물론이죠. 네, 민원연 말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시방위의 쾌거입니다. 네, 방심이 압박하는데 민원연 말고 없어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저를 꾸짖습니다. 네. 네, 자 해봅시다. 네, 지금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시민방송심의위원회의 실제 방심위 심의 결과를 다시 한번 저희가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갱신해 드리고 있어요. 그걸 해드리려는 거예요. 네. 일단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인 24차 안건까지 포함해서 총 24개의 시민방심위 안건 중에서 실제로 방통심의 심의가 끝난 것이 15개입니다. 이 중에서 기각이 7개로 가장 많고 절반이죠. 아이고. 행정지도인 권고가 1개, 역시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가 4개, 법정제재인 주의가 2개, 역시 법정제재인 경고가 1개. 오. 예, 없던 법정제재가 좀 늘어나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최근에 정리해드린 결과에서는 법정제재가 딱 하나였습니다. 예,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TV조선의 풍계리 취재비 요구 오보. 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우리 측 취재진의 명단 수령은 거부를 했는데 미국 취재진의 입국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우리 돈 1,100만 원 정도인 1인당 $10,000도 요구를 했습니다. 첫 소식 엄성섭 기자입니다. 그거 1개였는데 10월 22일 이후에 법정제재 2개가 추가된 겁니다. 오. 시민방심위 안건에서만 법정제재 2개가 나왔으니까 야. 상당한 쾌거라고 볼 수 대박이네, 있죠. 대박이네. 예. 네. 그래서 그럼 어떤 게 법정제재 2건이 나왔느냐? 하나는 TV조선, 하나는 MBN입니다. 아, MBN이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TV조선인데 TV조선이 올해 안으로 5개 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으면 재승인 조건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내년에. 네. 내년에 또 5개 이상이 나오면 그때는 진짜 청문 절차를 거쳐서 배방. 재승인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예. 전파 끊기나요? 예, 그래서 사실 전파 끊기죠. 어. 물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왜냐면 몇 또 개죠? 지금 TV조선이? 현재까지 TV조선이 올해 3개를 받았어요. 아, 법정제재를? 네, 그 중에서 이제 2개가 시방위에서 나온 거니까 나름의 쾌거죠. 좋네. 예.
그럼 최근에 TV조선이 주의를 받은 법정 지지를 받은 안건이 뭐냐? 네. 시민방침 8차 안건으로 제시됐던 김광일의 신통방통 6월 25일 방송 강진 살인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대담이었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게 뭐냐면은 TV조선이 이 강진 살인사건을 다루면서 피해자가 굉장히 어린 학생이었거든요. 그 학생 피해자를 두고 몸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원조 교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등을 운운하였고 이거를 제지해야 될 진행자가 가해자의 빙의가 된 듯 뭐 돈을 주겠다고 꼬셔가지고 산으로 데려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요딴 식의 맞아요. 진행을 했던 아주 참담한 사례였습니다. 부패 상태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금이 들짐승들, 산짐승들이 많이 다닐 때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런 훼손 상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가령 예를 들면요. 이 이제 50대 용의자가 내가 여고생 하나를 데리고 가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 여고생을 어찌어찌 좀 성폭행을 잃은 자신들의 말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제 이랬을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음 이제 감안은 하겠습니다만 네. 일단 봅니다. 아까 이 교수님은 어떤 또 강력한 유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뭔가 그러니까 네가 정상까지만 가면은 내가 너한테 당장 30만 원 주겠다, 뭐 몇십만 원 주겠다.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우리가 이제 확인된 바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만 요새 이제 친구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에 예. 뭐 원조 교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몸캠이라 그래서 야외에서 일련의 누드 사진 같은 것을 찍어가지고 예. 이 부분을 이제 뭐 어떤 뭐 웹사이트나 이런 데다 올려서 금품을 얻어내거나 이런 경우들 사건 사고에서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데요. 네. 혹여 만일 이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일련의 이런 유혹들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거부하기는 또 쉽지 않고 또 막상 약속을 하고 선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로서는 이 유혹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의 이거는 뭐 협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게 계속 꽤 됐어요. 이게 6월 방송이니까 도대체 이게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예. 4개월 상당히 많이 지났죠. 계속 기간 연장이 돼서 저희가 이거 뭐 나오나 진짜 한번 지켜봤습니다. 이거 법정 제재 안 나오면 이제 심각한 거다. 방심이 문 닫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죠. 다행히도 법정 제재 중에서 가장 수위가 낮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법정 제재가 나왔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재승인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 품위유지 조항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렇게 인권 침해성 보도나 방송에 대해서 방심위가 품위유지를 자꾸 적용 안 하려고 그래요.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과거의 품위유지 조항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또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악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이고 약간은 추상적인 조항이에요.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MBC 무한도전에 적용이 돼가지고 막 법정 제재 내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2차 가해 또는 인권 침해적인 내용이 굉장히 심하다 또는 패널의 발언이 굉장히 비속어로 섞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품위유지 조항이 결과적으로는 적용이 됐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경론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이 품위유지 조항 적용을 굉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간에 결국은 적용을 해서 법정 제재가 나왔기 때문에 TV조선이 재승인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 법정 제재 3개째를 받게 됐다. 2개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가 한 1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2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아직 방심위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방위 안건 9개 중에서 또 대다수가 TV조선입니다. 이 중에 또 심각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인천공항공사 노조 오보라든가 또는 요정은 한국의 전통문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나와야 돼. 그거 나와야 돼.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외 바이어들 들어오면 저것도 일종의 이제 넓게 보면 일종의 한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가 TV조선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이거는 방심위가 상식 수준에서 시청자 정서에 맞게 심의를 하느냐 마느냐 그 의지에 달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저희가 오늘 특집 이름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붙인 거는 그동안 시방위 안건 전부 다 대부분을 기각하다가 그래도 최근에 10월 말에 법정 제재 2개가 나왔다는 점. 그 부분에서 착안을 해드린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MBN입니다. 이건 너무 유명해서 MBN의 7월 24일 뉴스 8 보도 노회찬 의원 타살설 보도가 굉장히 수위가 높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뭐 이거는 납득이 가죠? 예. 현역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 믿기 힘든 소식에
급기야 타살설까지 제기됐습니다. 드루킹 의혹을 숨기기 위해서 노회찬 의원이 타살을 당한 것이라며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부검을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것도 심의위원들 회의에서는 네. 경론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더군요. 역시 자유한국당 쪽 의원들은 추천 실제로 나오고 있는 의혹을 왜 보도 못하냐. 요렇게 이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 또 우리 아이가 달라진 면모가 살짝 보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제 이거 법정 지지 2개만 나온 게 아니고 최근에 결과가 나온 다른 것들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삼성 갤럭시 노트 9 홍보보도 기억나실 겁니다. 8월 10일 날 종편 3사만 저녁 종합 뉴스에서 이 보도를 냈어요. 그죠. 갤럭시 노트 9 직접 기자가 시연하면서 기자들이 진짜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마치 누가 대본 써준 것처럼 내용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새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9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장착한 펜이 요술 펜으로 등장했는데 셀카를 찍을 수 있고 음악도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이 펜 하나만으로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고 배터리 용량도 훨씬 커졌다고 하는데요. 뉴욕에서 박수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갤럭시 노트 9이 공개됐습니다. 노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S펜이 블루투스가 탑재돼 리모컨 기능을 하고 메모리 용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노트 9이 부진에 빠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구해줄지가 관심입니다. 뉴욕 현지에서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게 14차 안건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게 심의 결과가 나는데 가장 낮은 제재인 행정지도 의견 제시가 나왔어요. 대단히 실망스럽죠. 이거는 광고 관련 조항은 사실 모조리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의견 제시밖에 안 나왔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작년 똑같은 시기에 핸드폰 회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계속해서 새 모델을 내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난해 8월에 역시 갤럭시 노트 8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때는 JTBC 빼고 다 보도했어요. 이런 홍보 보도를. 그때는 근데 기각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래도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압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각은 하지 않았고 의견 제시를 내렸다. 이것도 일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근데 이번에도 또 했잖아요. 이번에 폴더블 폰 가지고 또 난리를 쳤죠. 네, 폴더블 그것도 심의를 넣어야죠. TV조선, 채널A, MBN 다 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근데 약간 달라진 거는 제가 보니까 지난번 갤럭시 9은 네. 진짜 다 똑같았거든요. 예, 좀 달라요? 완전히 다 똑같았는데 요번 폴더블 폰은 다 달라 또. 다 이 구성이나 이런 게 좀 달라요. 대사도 좀 다르고 해서. 네, 보통의 휴대전화처럼 보이지만 펼치니 이렇게 태블릿처럼 화면이 커집니다. 내년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화면을 접는 기술로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화면을 종이장처럼 자유자재로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이른바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중국도 이 폴더블 폰을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라 내년 스마트폰 시장은 폴더블 폰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스마트폰을 지갑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폴더블 폰을 삼성전자가 깜짝 공개했는데 세계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 역시 앞다퉈서 개발하고 있어 이제 시장 경쟁이 이 폴더블 폰에 옮겨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삼성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준 게 아닌가. 그러나 대본을 한 세 가지 정도 안으로 준비를 했나 보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씩 따로 준 거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의 추정입니다. 네. 자, 조금 더 말씀드릴 실제 심의 결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제가 아까 TV조선이 이제 2개가 남았는데 법정 지제가 유력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법정 지제가 나왔던 강진 살인 사건 2차 가해성 대담하고 사실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하나 지금 심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요.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 심의위원들의 논의 내용이 가관입니다. 가관. 뭐냐면은 15차 안건으로 저희가 제시했고 심의를 넣었던 TV조선 신통방통 8월 22일 방송 성폭행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 반편이 성적 악귀 등등을 운운했던 방송입니다. 옛날 저희 시골 마을에서는요. 반편이라고 불렸던 그런 남성이나 여성이 마을마다 한둘쯤 있었습니다. 요즘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졌던 장애인을 그렇게 말했죠. 아이들도요, 그 시절에는 예사로이 이런 사람들을 놀려먹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여성에게 여럿이 오랫동안
성폭행을 하는 몹쓸 짓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 악귀가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천하대장군을 세워놓는 그런 마을도 있었죠. 이것도 사실 법정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곤란한 방송인데 이게 지금 의결 보류가 됐어요. 심의위원들이 논의를 하다가. 그런데 이게 왜 보류가 됐냐면은 TV조선 측과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인 전광삼 방통심의 상임위원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다른 방송사들도 다 똑같이 보도했는데 TV조선만 TV조선이라는 이유로 심의위에 올라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오늘이 실제로 같은 사건을 이게 장애인 상습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같은 시기에 보도했던 MBC, JTBC 채널A의 보도를 미디어 오늘이 직접 살펴봤대요. 살펴봤더니 TV조선과는 너무나 다르더라. 예. 왜냐하면 이제 TV조선은 반편이 성적 악기도 운운했지만은 2차 가해성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TV조선이 보도했던 그 가해자 측 인터뷰가 그 마을에 사시는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인들 속은 것 같아. 걔는 임신이 안 되는 애다. 그런데 뭐 임신 작업 됐을. 노인이 속은 것 같아. 걔는 임신이 안 되는 애야. 그런데 임신이 돼버렸네라는 인터뷰였거든요. 같은 사람의 똑같은 그 인터뷰로 JTBC는 풀 발언을 다 보도했는데 풀 발언은 원래 걔는 임신이 안 되는 애다. 그런데 임신이 덜컥 된 모양이다. 그래서 걔를 입막음하려고 애를 많이 썼나 봐. 원래 뒤에 이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피해자 측의 입장이 담긴 인터뷰죠. 그쵸. 똑같은 사람의 인터뷰인데 JTBC는 그걸 풀로 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TV조선 뒤에를 잘랐죠. 입막음했다는 그 말을. 그래서 실제로 방심위원들 다른 위원들은 무슨 소리냐, 다른 방송사 다 다르게 보도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경론이 벌어지다가 의결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TV조선 것만 보면 뭔가 그 피해자한테 속았다. 그럼요. 가해자들이 속았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뭐 채널A, MBC도 TV조선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채널A도 그 사건 상황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역시 가해자 가족의 인터뷰를 담았지만은 피해자 가족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그 인터뷰를 보여준 다음에 패널들이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안건 15차 안건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TV조선은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죠. 인터뷰 보여주고 그냥 지나가요.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많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법정지지 안 나오면은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반편이란 말이 국어사전에 나온다. 김광일 주장이. 그리고 TV조선 측에서 모니터를 또 했나 봐요. 그래서 TVN에서 했던 응답하라 1988에도 반편이란 표현이 나왔었대요. 드라마랑 보도랑 지금 그래가지고 그거 다 국어사전에 나오고 원래 쓰는 말인데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리고 뭐 시인의 시도 있다 그러는데요.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인의 시를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런 논리의 방심위가 정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 그리고 뭐 다른 연합뉴스 기사 그리고 뭐 다른 신문사 기사에서 나오니까 내가 썼다? 이거는 방송은 요구하는 바가 훨씬 더 엄격하다는 그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심의 규정에 정확하게 반편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는 어디도 안 써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딱 들었을 때 이게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 방송심의위원들도 그런 말장난에 넘어가거나 자기 스스로가 정광삼 위원처럼 그런 헛소리 정광삼 위원 본인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반편이가. 그 표현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뭐 2차 가해성 그 발언 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거 다른 데도 다 했는데 왜 TV조선만 거느냐라고 주장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심각한 이 사람의 문제 이 뭐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 감수성이 이렇게 낮은 사람을 어떻게 심의를 앞으로 계속 시킬 수 있는지 자유한국당이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사람을. 이건 아니다. 안 바꿔주죠? 아 진짜 너무 제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줘야죠. 기본적인 인륜을 어긋나는 사람이 심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국어사전에 욕설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국어사전에 들어가 있는 욕설 다 써도 돼? 네. 아니 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국어사전을 심의를 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김광희 씨가 한 말이죠 그거. 네. 그런 사람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국어사전에도 욕설 다 있다니까. 진짜 다 찾아보세요. 그거 다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다. 없는 욕설이 없어요.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셨어. 병어를
벙어리 이런 거 당연히 시에 많이 들어가고요. 소설 제목도 벙어리 뭐 돼 있잖아.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서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보도에서 하면 안 되지. 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이게 방심위가 8차 안건 강진살인 사건 2차 가해 대담을 법정제재 줬으면 이거는 거의 자연스럽게 법정제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겠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예. 뭐 조금 달라졌다고 하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기각된 것들 말씀드릴게요. 네. 기각된 것들, 최근에 기각된 것들 12차 안건으로 제시해드렸던 채널A 정치데스크에 손 흔들며 출석한 피의자라는 대담인데 이게 뭐냐면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관련 의혹으로 이때 처음으로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받고 나오는 기자들이 특검이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세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유력한 증거를 특검이 확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채널A가 김경수가 유력한 증거가 뭔지 알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관심법 방송을 근거가 없어요. 그냥 김경수가 저렇게 말한 거는 유력한 증거라고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저건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닌 거라고 알고 있는 거야. 이런 데가 있어. 아이고 또 욕 나올 뻔했네. 그러니까 이 김경수 지사의 마지막 발언이 좀 자기 발등을 찍은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특검이 유력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하시느냐 질문을 했더니 유력한 증거 확인했다고 생각 안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유력한 증거가 없다,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유력한 증거를 본인은 그럼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길 수도 있는데 조 부장님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이 발언이요. 서초동의 이른바 법조타운에서 화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 점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를 마치면 성실히 답변하고 왔다.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고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특검이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신의 혐의가 입증될 만한 유력한 증거가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봤을 수가 있고요. 예. 이런 거지 같은 거를 보도 프로그램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난 상상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기각됐어요. 이게 기각의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방심위가 밝힌 기각 사유입니다. 가능성, 뉘앙스 그거는 저희도 모릅니다 등 단정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 내용 역시 동사안을 다룬 다른 매체의 보도 내용과 유사한 수준인 점, 출연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개진하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특성상 현안에 대한 다양한 평가 및 비판이 폭넓게 용인되어야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각. 맨날 하는 말 또 나와서 복분 안 한다고 누가 그래? 이거 복분 안 한다 그랬죠 지네가 기각할 때 또 복부시잖아요. 예. 앞으로 방송에서 뭐 루머나 뭐 카더라 얘기할 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지나가네. 이거 지금 방심이 기각 되네? 사유도 카더라라는 걸 사실 인정해주는 꼴이거든요. 아무 말 하면 되네. 예. 어떤 또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평가 및 비판 이게 무슨 현안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에요. 한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지. 말장난이지 이거.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닙니다. 예. 안 달라졌네. 16차 안건으로 제시되었던 역시 채널A 정치데스크 8월 28일 방송 보훈법 개정안에 대한 오보성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집회, 보훈단체에 몸담은 뭐 이제 간부들 이런 분들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태극기 집회 나가지 말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 채널A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보훈단체에 몸담은 사람들이 정치활동, 집회 등을 할 수 없다고 이제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은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번 개정안이 아니라 원래부터 보훈처 관련 법에 보훈단체 관련 법에 전부 관련 간부들 모두도 아니에요. 간부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이미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사문화가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해버리면 안 된다. 무슨 지금 마치 현 정부가 갑자기 집회 못 나가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오보지, 그래서 사실은. 오보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방심위가 기각한 사유는 이겁니다. 최근 화제가 된 영상 등을 짧게 소개하는 코너에서 국회
회의 당시 보훈단체 정치활동 금지를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가보훈처장 상호간 발언을 소개한 내용으로서 양측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면서 피우진 처장의 반론도 자료화면을 통해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발언 맥락과 취지상 종래 보훈단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구체화하고 있는 개정안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최초의 그 개정안 취지 이번엔 개정안 취지와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아니 개정안 취지와 어긋난다는 걸 저희가 물어본 게 아니라 원래 개정안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말했다는 거예요. 개정안이 아니라 원래부터 금지가 돼 있는데 보도를 이상하게 한 건데. 아무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요 두 개가 이제 최근에 기각된 대표적인 사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TV조선 법정 지지 나왔습니다만은 비슷한 사례가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고 기각된 사례들을 볼 때 방심위가 과연 시청자 정서에 맞는 상식적 수준의 심의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아무튼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안 달라졌어. 우리 아이가 그대로예요. 정말 때릴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 정말 진상이에요. 막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참 걱정이네요. 특히 김경수 의원 관심법은 이거 기각한 건 너무한 거예요. 진짜 충격이네. 이거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아니에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내도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기각을 당하면은 너무 할 말이 없네요. 뭐 요번에 또 오늘 낸 거 저희 어제 올렸나? 어제 올렸죠. 예, 24차 안건이 24차 산정이 안건 됐습니다. 올렸거든요. 예. 여러분 많이 가서 심의를 해주시고요. 혹시 좀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요. 저희 민원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민원연 시민방송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배너가 노란색으로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매주 새로운 안건을 올려드립니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올려서 여러분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그 결과를 모아서 일주일 후에 다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셨다라고 하고 그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저희가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안건으로 냈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건 되게 센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세다고 생각해서 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각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쓸데없는 짓을 하고 지금 자기네들을 괴롭힌다는 소리거든. 기각할 정도로 하찮은 안건을 우리가 지금 내고 있다는 소리인데 참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이 말장난 이런 것도 좀 이제 그만하고 특히 오늘 제가 말하는 그 반편이 성적 악기 그리고 2차 가해성 인터뷰 이런 거 김강일이 정말 자신 있으면 자기가 물러나겠다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자기가 TV조선에 뭘 던졌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만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거를 두둔해주면 안 되죠. 만약에 봐준다? 그러면 이거 진짜 우리 예전에 이런 똑같은 짓을 누가 했나요? 장성민이요. 자기가 무슨 폭탄 안고 가듯이 자기한테 걸려져 있는 수많은 그 심의 안건을 안고 그만뒀어요. 그 사람 나가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거의 많은 안건들을 기각했죠. 그냥 다 기각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 걱정되는 게 김광일 앵커가 방송 그만하겠다고 하셨기 말로만 때문에 했죠. 네. 만약에 실제로 던지는 거 이게 말로 던진 거지 던지기는 국민들 앞에서. 그러나 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만약에 수리가 되면서 지금 이 많은 것들을 봐주기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그만두니까 정상 참작해서 이렇게 한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그만두면은 방심위가 또 자주 하는 기각 사유가 있습니다. 책임자가 진행자가 물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뭐 프로그램 폐지됐다. 그렇죠. 그 심의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미 이루어졌다. 폐지됐어도 우리는 피해를 봤는데 당연히 그 방송에 대해서 그 진행자에 대해서 해야죠. 왜 나중에 이미 다 할 짓 다 하고 진짜 피해를 다 줬는데 왜 그 죄를 안 받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진짜 올해 이거 제대로 심의 안 해가지고 TV조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야. TV조선이 잘 하는데 4건이 5건이 안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고마워. 그냥 TV조선 그냥 살아라. 저희도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러면. 네, 우리도 좋아요. 난 좋아요. 방송이 이렇게 이상했는데 이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뽑은 이 주력 멤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수인데. 네.
이거를 제대로 심의 못 해가지고 그냥 이런 TV조선을 그대로 살려준다? 방송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럼 진짜 당신들 왜 있는 건지 자신 정말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반성하고 진짜 물러나셔야 됩니다. 갑자기 또 열받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요것으로 마무리하고. 잘 가라 TV조선. 수고했다 민원연. 언론의 민낯을 아는데 도움되는 정보만. 끝이 아닌 다른 시작. 민주언론 시민연합. 프랄린 바이 조미선님. 민원연 화이팅. 언론 적폐를 박멸할 대안으로 훌륭히 역할을 하는 민원연. 활동가님들 당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초콜릿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미련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좋은 보도 중에 MBC 사립유치원 관련 건이 제일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동막골님 민원연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예, KOR님 이런 좋은 팟캐를 몰랐네요. 열심히 잘 듣겠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플레이어님은 조선보다 못한 언론이 있나요? 신뢰도 꼴찌, 제일 비양심, 제일 뻔뻔 등등 조선의 대척점 언론이 있나요? 없죠. 가장 많은 부스로 팬으로 깡패짓하는 더욱더 계속 패야죠. 아마 마저도 웃고 있을걸요. 마지막 말씀이 좀 씁쓸하네요. 마저도 웃고 있다니. 아니고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네. 레이니 치세님 오늘 저녁 뉴스를 보고 박수친 것이 하나 있었다고. 바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KBS, MBC, SBS, JTBC는 톱보도로 나왔는데 종편 3사도 보도는 했다고는 합니다. 네. 채널A는 전체 뉴스 보기에서 안 보여서 정확하진 않지만 레인 치세님이 거의 모니터를 하고 계셔 지금. 활동가 수준으로 모니터를 하시네. 특히나 TV조선이 명불허전이었다고 민노총 시위가 톱보도였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뉴스가 톱보도가 아니라. 네. 너무 모니터를 자세히 해주셔가지고. 되게 자세히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모니터 활동가한테 빨리 보고 쓰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민동기 기자랑 몇 분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삼바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브라질 삼바하고 이렇게 들려가지고 삼성이라는 것이 묻혀버린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기자, 민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삼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삼성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쓰는 어떤 프레임일 수 있으니 삼성바이오라고 전체 이름을 이제 써주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는 여태까지 하도 사람들이 특히 저는 우리 딸들이 뭐 말줄임에 거의 그 세대들이 있어요. 뭐든지 줄여버려. 3글자도 2글자로 만드는. 근데 삼성바이오 이런 거는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는 말이라서 저는 좀 과하게 그 음모론에 빠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바든 뭐든 간에 제발 보도나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러스트 노원님 저널리즘 제2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연의 볼드모트에서 이달의 시사 프로그램이 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한 의견 남겨주셨는데 뉴스타파 셜록의 양진호 부도는 그 영상을 다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고 본인은 생각하신대요. 네. 이거 가지고 경론이 있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네. 미친 사람이라는 건 잘 알겠지만 그 영상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미쳤다는 것은 다 알 수 있었다라는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 분명히 큰 모자이크로 다 가렸어야 하고 소리도 그렇게 맞는 소리를 다 낼 필요가 없었다고 의견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방심위에 올릴망정 상은 반대하는 생각이시라고. 이런 방심위가 아니고 아마 요거는 시방일 거예요. 시방위. 아무튼간에 이런 의견이 저희 어제 심사위원 회의에서도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보류가 된 겁니다. 네. 네, 레이니 칠세니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얼마 전 유튜브에서 개그맨들의 군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왜 화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궁금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 기자들이 군기 잡는 것에 비하면 개그맨들은 거의 애교 수준인 것 같네요. 그리고 예시로 나온 문화일보 사건들을 보니 명불허전 문화일보네요. 이름과 달리 문화일보에는 제대로 된 문화 따위는 없는 것 같네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별명 붙여드렸잖아요. 문화일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건 뭐야. 그럼 민원연은 이런 군기 잡는 작기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1년 이상 매일 청취한 골수팬으로서 볼 때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처정님을 향한 BW의 1년간의 행적을 봤을 때
진짜 제가 힘든 거 아시겠죠? 아, 여기는 참 위계로 직원을 묶는 곳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지상을 데리고 같이 어르고 달래며 우쭈쭈쭈하며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댓글이 굉장히 좋은 내용 같지만은 알고 보면 저를 까는 댓글이군요. 혹시 반론이 필요한 거 아닐까? 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음해와 오해에 일일이 반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모르쇠 전략이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듯이 굳이 다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정말. 네, 애돌아빠님. 기사를 빙자한 협박질로 공짜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걸 직업의 자부심이라 느끼는 언론 그지들. 제가 생각하는 조중동 기자놈들입니다. 이봉우 팀장님 시원시원한 목소리 참 좋네요. 흥분할 때 삐 소리 없이 들으면 더 시원할 텐데 라고 하셨습니다. 삐 소리 없으면 안 돼요. 다 욕이기 때문에. 저 고소가 다 욕입니다. 네네. 네, 444-0416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내일도 탈탈탈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돈의 세계 달팽이님께서 저 이 닉네임 너무 좋아요. 또 1,000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런 닉네임을 지을 수 있죠? 감사합니다.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당 요요 초콜릿 같은 거 먹고 기운 내서 또 오늘 하루 열심히 놀아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내일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주성치 시간입니다. 지금 주성치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 우리 김세욱 팀장님은 주성치에 무엇을 낼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거의 이틀을 정말 아주 심사숙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듣기로는 단독 보도라고. 네, 자기가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열심히. 혹시 녹취 까나요? 그거는 그건 아닙니다. 녹취 까서 한번 대판 싸워야 되는데. 녹취 까면 저희가 명예훼손에 걸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내일 저희 김세욱 팀장의 주성치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